뭐 펌이나 염색이나 탈색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상하냐. 근데 그 말은 나는 태어나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는 먹고 있는데 왜 젊어지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바르자마자 부드러워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때 절대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발은 손상이 되고 있을 겁니다. 다시 이거 날려. 안녕하세요, 퍼센트헤어 원장 성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헤어샵에서 클리닉을 꼭 받아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샵에서 굳이 클리닉을 꼭 받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왜 받아야 되는지, 모발은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발이 손상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머리가 손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고객님들이 다들 알고 있다시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미를 위해서 화학적인 시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크게 펌, 염색, 탈색 요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손상도의 정도도 차이가 있어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펌이 그나마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염색이 조금 더 심하고, 그 다음에 탈색 순으로 손상도가 가장 심해요. 요즘은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다들 잘 꾸미고 다니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화학적인 시술 때문에 모발이 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고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펌이나 염색이나 탈색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상하냐. 근데 그 말은 나는 태어나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는 먹고 있는데 왜 젊어지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머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심지어 햇빛에 많이 노출된다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세게 묶어서 물리적으로 손상이 된다거나, 뭐 심한 경우에는 집에 있는 뭐 조명이나 뭐 그런 환경에 의해서도 머리는 상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가 되게 기시잖아요. 그래서 길어져 있는 머리는 가장 오래 가지고 있던 머리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머리들은 이제 몸 안에서 영양분을 또 많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 데미지가 쌓여서 더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발은 그냥 두어도 손상이 되고 잦은 화학적인 시술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데, 그러면 손상된 모발에 클리닉이 없이 다시 재시술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화학적인 시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펌과 염색이 있죠. 일단 염색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큐티클층이 열리면서 그 안에 염료가 들어가고 이제 색깔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모발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 염색을 들어가게 되면은 원하는 컬러를 얻을 수가 없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하는 컬러가 들어가도 큐티클층이 손상이 많이 되어서 색감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채도, 즉 색감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시 말하면 고객님들이 원하는 명도, 채도를 맞출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펌 같은 경우에는 컬이 늘어지게 된다고 하죠. 이게 모발에 탄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웨이브나 C컬 또는 원하는 디자인의 컬이 나오지가 않고 상에서 이쁘지 않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많이 드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컬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할 때는 모발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녹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손상도에 따라서 시술을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고객님들이 샵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받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집에서 홈케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홈케어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집에서 하는 홈케어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샵에서 받는 케어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수분, 두 번째 유분, 그 다음에 단백질, 코팅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다들 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 브랜드마다 어떤 수분으로 만들었고 어떤 단백질로 만들었고 어떤 코팅 케어로 만들었고 이런 안에 성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용만 전문점으로 하는 업체와 이렇게 커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제품을 받아서 고객님들에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지만 보통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조금 뭐랄까 함유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제품의 성분들이 조금 낮기는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채워준다는 느낌보다는 샵에서 내부를 채워주는 케어를 받고 집에서 유지를 시켜준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셨을 때 보통 고객님들이 귀찮기도 하고 뭐랄까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헹궈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흡수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샵에서 쓰는 것처럼 전문적인 뭐 스티머 기계나 열처리 기구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발랐다는 거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타임이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헹궈내서 그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경우도 대부분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 할 때는 고객님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서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에서도 홈케어를 알차게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실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고객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머리가 상하고 잦은 화학적인 시술로 인해서도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클리닉을 받기 전에 고객님들이 집에서도 또는 혼자서 스스로 얼마나 내 머리가 상했는지에 대해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고객님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모발은 고객님들 중에 단 한 번도 화학적인 시술을 하지 않으신 분의 모발을 잘라낸 거예요. 보시면은 단 한 번도 화학적인 시술을 하진 않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발은 그냥 둬도 머리가 상한다. 근데 이 모발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주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큐티클층이 일어난 모습도 그렇게 보이진 않고 조금 매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교적 그래도 건강한 머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모발은 저희 오늘 모델님의 머리인데 잦은 화학적인 시술로 인해서 머리가 상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각적으로만 봐도 끝에 손상도가 엄청 많이 일어났죠. 여기 끝에 하얀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말했던 그 큐티클층이 잦은 화학적인 시술로 인해서 다 일어나고 끊긴 모발이에요. 딱 봐도 엄청 부스스하고 건조하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고객님들이 모발의 손상도가 심하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정도가 아닌데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고객님들도 집에서 손쉽게 셀프 손상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일단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꼬리빗하고 분무기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 판넬을 잡고 내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무를 먼저 해줍니다. 분무를 충분히 해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만 살짝 톡톡톡톡톡톡톡 제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빗질을 할 건데 위에서부터 천천히 빗질을 해보시면 잘 내려가다가 딱 걸리는 이 순간 여기 보이시죠? 이쪽 위에는 비교적 건강한 머리라는 게 밝혀졌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손상 머리예요. 조금 더 내려볼게요. 여기서 안 내려가죠. 그나마 조금 건강한 머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손상, 그 다음에 이 밑은 극손상 모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들 어느 정도 손상 모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는 아무런 화학적인 시술을 하지 않아도 손상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발은 손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렇다면 고객님들이 한 가지 더 궁금해하는 거, 한번 상한 머리는 자연적으로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는 클리닉이나 이런 케어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다시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머리가 길면 길수록 이 밑에서 타고 올라온다고 하죠. 아마 고객님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긴 머리이신 분들은 머리가 끝이 손상이 됐는데 점점 타고 올라와서 더 손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때문에 샵이나 이제 집에서 홈케어 또는 전문적인 클리닉을 받으면서 모발을 다시 펌이나 염색을 할 수 있도록 좀 건강하게 미리 만들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클리닉의 순서와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샵의 어느 브랜드든 큰 카테고리는 같아요. 수분, 유분, 단백질, 코팅, 이런 순인데 어떤 수분인지, 어떤 단백질인지, 어떤 코팅 케어인지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모발에 더 맞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성분의 클리닉을 쓰면 좋으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잠깐 퍼센트에어 광고 타임. 저희 퍼센트에어에서는 기존 모발 클리닉과는 다르게 기본 베이스를 실리콘이나 단백질 성분이 아닌 수분 단백질을 사용하는 프리미엄 모발 클리닉을 쓰고 있어요. 주요 성분으로는 하이드롤라이즈 실크,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케라틴, 고농도 양모 케라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리콘이 들어간 클리닉은 모발이 떡지거나 일시적으로만 부드러운 반면에 수분 단백질은 모발 안쪽부터 겉까지 단백질이 꽉 채워져서 유지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5가지 이상의 클리닉 제품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주려면 아무래도 실리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퍼센트에어에서 쓰고 있는 클리닉 제품은 실리콘이 계속 모발에 누적되면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실리콘 성분이 안 들어가 있지만 대신 곡물 성분으로 물광의 효과를 주는 클리닉들을 셀렉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님들이 케어를 받거나 집에서 홈케어를 할 때 내가 쓰는 클리닉 제품이 어떤 성분인지 알고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리닉의 성분과 순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클리닉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또는 어느 시점에 받아야 되는지에 따른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클리닉을 받는 주기나 기간은 고객님들마다 손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받아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머리의 손상도에 따라서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너프하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보통 클리닉을 받으시면은 고객님들이 클리닉이 유지되는 기간은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로 보세요. 근데 뭐 샴푸를 두피 샴푸 전용이나 세정력이 강한 샴푸를 쓰다 보면 그 샴푸 안에 들어있던 알칼리 성분이 케어를 더 많이 빼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지기간이 상대적으로 받아야 될 시기가 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탈색이나 이제 염색 같은 좀 화학적인 시술이 많이 들어간 모발들은 큐티클층이 조금 없거나 많이 손상된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럴 때 케어를 넣어도 더 빨리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색이나 염색 같은 잦은 시술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이 앞당겨서 오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실까요? 이제 클리닉을 다 받고 나서 완성된 모발에 그냥 그대로 또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샵에서 쓰는 스타일링 제품들이 있죠.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크림 타입의 컬크림 제품이 있고 오일 타입의 오일 에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을 마지막에 왜 발라줘야 되냐, 비유를 하자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에 스킨이나 토너 또는 로션을 바르죠. 그게 보습이나
뭐 햇빛에 대한 자외선 차단도 해주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인데, 모발도 똑같아요. 이런 컬크림이나 오일 에센스가 머리를, 크리닉이 완성된 머리에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헤어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닉을 다 받고 난 후에 스타일링 제품들을 웬만하면은 꼭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컬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수분감이 조금 더 오일 타입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컬크림을 발라주면 좋으신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모발이 조금 더 상해서 건조하거나 푸석거리시는 분들한테는 컬크림 타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조금 덜 손상되고 뭐 웨이브가 없거나 뭐 스트레이트 머리이신 분들은 컬크림보다는 오일 크림으로 발라줘서 보호를 해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홈케어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에 집에서 혼자서 홈케어를 하실 때 제품들을 많은 양을 해서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지시면 바로 헹궈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시고요. 머리가 길거나 숱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분을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사이드 한 파트, 이쪽 사이드 한 파트, 뒤에 백 사이드 한 파트, 반대쪽 한 파트, 이렇게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큰 단락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골고루 넓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머리에 이제 간층 물질이나 단백질을 보호해주는 그 피부층인데, 그 결이 위에서 아래로 나 있기 때문에 절대 트리트먼트나 뭐 샴푸나 머리를 만지거나 뭐 할 때는 절대 비비시면 안 돼요. 그 결대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르자마자 부드러워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때 절대 헹궈내시면 안 되고요. 음식도 먹으면 우리가 소화되는 시간이 있듯이 모발도 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구할 수 있는 뭐 캡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머리를 묶어서 조금 세안이나 나머지 뭐 샤워를 하신다든지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방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헹궈 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부 안으로 어느 정도 침투가 돼서 모발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건강하고 부드럽게 좀 윤기나는 그런 느낌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머리가 긴 머리이신 고객님들은 아무래도 계속 그 길이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크리닉을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관리하는 것만큼 모발은 좋아진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이렇게 크리닉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됐는데요. 사실 이거 날렸어. 근데 원래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상한 머리는 그냥 자르는 게 답이긴 합니다.